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마진율도 다시 회복 전망이 되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 모두 이루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이익 캐파가 늘어나면서 배당금 증가도 기대해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선정해서 공유해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종목들을 하나둘 소개시켜 드리다 보면 이제 종목이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간혹 이제 이걸 다 사야 되는 것이냐 추천주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공유하는 영상은 여러분들께 이걸 사셔라 라고 하면서 추천주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최대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을 발굴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나하나 그걸 이제 찾아 나가는 것도 저는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의 기준을 토대로 해서 좋은 주식들을 발굴하고 왜 좋은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영상들을 계속 찍어 나갈 겁니다.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저의 이제 투자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크게는 차트, 재무, 그리고 이제 수급, 그 다음에 주도 업종인지 이걸 이제 많이 봅니다. 최소한 지금 주도 업종이 아니어도 곧 주도 업종이 될 만한 업종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측면이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 혹은 뭐 이제 기술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업종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하방 추세가 아니라 상방 추세에 있는 차트의 종목들을 봐요. 그래서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이라거나 아니면 아예 신고가를 돌파하기 시작하는 종목이거나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봅니다. 외형 성장은 말 그대로 숫자가 증가하는 건데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외형 성장을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성장은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의 물건을 이제 팔았는데 한 30만 원이 남는 구조였어요. 근데 마진율이 올라가서 100만 원을 똑같이 팔았는데 40만 원이 남는 구조로 됐습니다. 이러면 사실 마진율이 올라가서 굉장히 사업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적 성장은 마진율,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가, 최소한 유지는 해줘야 되는 비슷한 수준을 맞춰주고 있는지를 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저평가되어 있는지 정도를 좀 보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인지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큰 자금의 흐름을 볼 때는 외국인 수급을 많이 보고 개별 주식의 이제 수급을 볼 때는 기관 수급을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도 업종이거나 혹은 주도 업종이 될 만한 섹터인지를 좀 보는 편이에요. 이 기준에 맞춰서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더 좋은 주식들로 건강하게 채워나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좋은 주식들이 많아져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했을 때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한 종목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영업무역이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먼저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노스페이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거든요. 뭐 몇 분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백화점 가면은 다 이제 보셨던 제품일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학생이던 시절에 등골 브레이커라는 패딩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왜냐면은 부모님한테 이거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비싼데 부모님 등골 빼먹는다 하면서 막 그런 브랜드로 유명했던 패딩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거 길 다니면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젊은 분들은 이 브랜드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로고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패딩도 다들 보셨을 거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도 모르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백화점 가도 이제 항상 있는 브랜드고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한 중고등학생 때 유행했던 브랜드인데
이게 다시 한번 또 이제 유행이 불어오면서 뭐 Y2K니 뭐니 해서 약간 복고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패션 트렌드가 다시 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Y2K라고 하면서 옛날 이효리 시절, 이효리 이 시절 패션이 다시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노스페이스도 또 이제 유행이 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노스페이스가 사실 유행을 안 타고 입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뭐 의류 브랜드라는 게 유행을 많이 타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노스페이스는 거의 이제 유행을 타는 제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항상 이제 언제나 이제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그런 브랜드로서 좀 자리매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젊은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옷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뽀글이 외투죠. 이게 파타고니아가 유행을 이제 불어오게 하면서 각종 브랜드에서 이 유행을 따라서 제품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끼 형태도 있고요. 저도 이거 하나 가지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좀 긴 기장으로 하나 제가 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파타고니아 이 브랜드 로고 혹은 요 옷은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한국이 또 유행에 민감해서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거는 못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유행에 민감해지게 간다 그러면 아크테릭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 이제 바람막이 이런 이제 등산복 브랜드로 이제 한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뭐 등산복이다 보다 해서 고프코룩이라고 막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 막 진짜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기본 100만 원이 넘어가던데 잘도 사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제품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한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아크테릭스나 파타고니아나 아니면 노스페이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레깅스계의 샤넬이라고 부르는 룰루레몬 이라는 이제 필라테스복이나 뭐 요가복 이런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레깅스가 가장 유명해요. 요 브랜드들도 모두 이제 영업무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영업무역 브랜드냐? 이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OEM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EM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브랜드 라이센스를 좀 받아와가지고 뭐 실제로 파타고니아 라이센스 받아오고, 노스페이스도 실제로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그 파타고니아도 기업이 따로 있고요. 아크테릭스, 룰루레몬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의류를 만들어가지고 브랜드 부착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MLB나 뭐 NBA 이런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합니다. 뭐 코닥이나 뭐 그다음에 칸골 이런 브랜드들도 다 비슷한 형태예요. 라이센스 받아와서 의류 만들어서 브랜드 부착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 라이센스 받아온 브랜드를. 그래서 파타고니아 이제 라이센스 받아와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OEM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예전부터는 이미 뭐 노스페이스로 정평이 나 있었던, 거의 뭐 노스페이스 주식이다라고 이제 유명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뭐 파타고니아라든지 아크테릭스라든지 룰루레몬 같은 최근 이제 핫한 브랜드들도 모두 섭렵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OEM 사업 비중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최근에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관세 영향에서도 가장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동남아에서 이제 의료 관세 증가 가능성은 낮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관세라는 게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질 만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세 포지셔닝에서도 방어주로서 투자 매력도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이제 그렇고 올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도 과연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미국 소비 심리가 약화될 텐데, 이로 인해서 이제 좀 소비가 줄진 않겠는가. 왜냐면 의류를 판매하는 거니까 소비가 이제 줄어들면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불경기가 거의 극에 달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경기 민감 업종 혹은 이제 소비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의류 브랜드들 있죠. 그래서 이런 의류 쪽 물류 유통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다시 또 호조가 이제 다가올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유럽 소비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향 매출 비중이 타사 대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기대되고,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제 앞으로는 소비가 지금까지는 계속 불경기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환이익을 좀 볼 수 있는 시점이고,
이러한 브랜드는 사실 OEM사 안에서는 영업무역이 거의 유일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유사 기업들도 한 10배 초중반의 PER을 기록하고 있는데 PER도 5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PBR도 0.5배, 0.4배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무역은 정말 나무랄 게 없다고 보거든요. 매출도 증가 전망이고 영업이익도 6천억에서 3천억으로 확 줄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때 영업이익이 3조 9천억의 매출에서 8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6,7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줄다가 올해부터 다시 회복이 전망됩니다. 왜냐면은 뭐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600억 정도 영업이익에서 4천억대, 8천억대로 확확 뛰었습니다. 왜냐면 20년, 21년, 22년 돈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돈 축제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었는데 23년부터 이제 긴축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22년 고점 찍고 막 23년도에 6,300억, 3,000억 이익이 뚝뚝 떨어졌어요. 뭐 매출도 좀 떨어졌고요. 근데 올해부터 매출이 다시 늘면서 영업이익이 4,700억, 내년에 5,600억, 내후년에 6,400억으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22년도 고점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이제 증가 전망이라고 하면 이제 추세를 좀 돌릴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순이익도 6,700억에서 5천억, 4천억까지 다운그레이드를 보여주다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4천억 이제 저점 찍고 4,600억, 5,100억으로 증가 전망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6,700억 이제 고점을 돌파는 아직은 못하겠지만 추후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충분히 올라갈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이익률도 10%, 15%, 21%로 증가하다가 이제 17%, 9%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올해부터 12.6%, 14.4%, 15.9%로 증가 전망입니다. 순이익률도 10%까지 줄다가 12%까지 증가 전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마진율도 다시 회복 전망이 되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 모두 이루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이익 캐파가 늘어나면서 배당금 증가도 기대해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한 차례 이제 바닥을 치고 추세를 좀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4월 초에 관세 이슈가 한번 크게 나오면서 3월 중순부터 주가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기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우상향 패턴을 그릴 거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거의 이제 긴축을 끝내고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급락 이후에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아주 매력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의류 브랜드 소매 유통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OEM 기업으로는 저는 영업무역을 1순위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재무적인 성장, 차트적인 반등 역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하지만 사실 좀 안 좋은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스위스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중에 스캇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의류하는 브랜드가 갑자기 자전거 브랜드를 이제 사들였는데 이게 유럽 매출 비중이 80%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좀 돈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프리미엄 자전거 시장이라는 게 불경기에 어떻게 막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됐는데 다시 호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좀 회복을 좀 기대해 볼 만은 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스캇이라는 자전거 브랜드가 조금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종목은 바로 이제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한번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닥을 딛고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물대 돌파 이후에 지금 지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자리인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상장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고 매출 역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외형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내후년에는 400억대의 이제 순이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4,600억 정도 되니까 뭐 적절한 정도 수준의 주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60% 정도로 적절하고 무엇보다도 마진율이 정말 뛰어나서 높은 평가를 주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40%대 뭐 난이 나올 때는 영업이익률 50%도 찍혔는데 35%로 줄었다가 올해부터 41%, 39%, 40% 정도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순이익률도 이제 한 30% 근사치
되는 29%, 28% 정도의 순이익률을 유지해 줄 걸로 기대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PER이 한 10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다 보니 바이오 플러스의 이제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제약 바이오 기업인가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뷰티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진출하면서 하이난 의료 관광 특구 안에서 공장 GMP 승인도 완료가 돼서 중국에서 생산을 통해서 바로 이제 또 판매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화장품 브랜드 보닉스도 보유하고 있고, 스킨 부스터 제품 양산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속도를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중국 안에서부터 스킨 부스터 제품 화장품 브랜드 보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한한령 해제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 중국 시장 개방 기대감이 이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 GMP 인증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생산 시설도 이제 중국 내에서 확보를 한 거니까 사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판매까지도 빠르게 진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그 내수 시장에서의 이제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의료 뷰티 쪽으로 좀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저는 뷰티 쪽에 가깝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까지도 패치형으로 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비롯한 의료 뷰티 쪽으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그 매출이나 이익 성장세, 그 다음에 마진율은 성장세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준수한 수준을 유지해 주는 걸로 기대해 봐서는 주가 상승을 또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기준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돈을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투자 매력도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사실 이제 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서 건설기계 종목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수차례 언급을 드렸고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뭐 올라가는 듯 싶다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는 듯 싶다가도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정말 많이 반복했던 게 또 건설기계예요. 물론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조정이 나왔고 다시 또 기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차례 이제 막 고점까지도 가고 정말 큰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때 당시에도 크게 급등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슈팅 보여주고 또 조정이 나오고 재차 반등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종전을 대비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러우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중동 전쟁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공장 재편이라든지 지금 미중 간의 이제 관세 전쟁을 고려해 봤을 때 건설기계 수요가 앞으로도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인프라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거기서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건설기계는 첫 번째로 이제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성장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잠시 주춤할 걸로 기대되지만 내년, 내후년에 이제 성장세가 매우 크게 기대됩니다. 순이익도 1,500억대로 이제 회복이 전망되고 있어서 그 이전에 어떠한 수준의 이제 이익보다도 크게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여기서 마진율도 5% 정도에서 과거에 6.7%까지도 나왔는데 4.95%를 찍고 내년 내후년에 이제 6%대까지 성장이 기대됩니다. 순이익률도 4% 언저리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PER도 이제 뭐 7.8배, 7.7배까지 다운되고 PBR은 0.6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추세를 들어올리고 있는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시점부터는 좀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증시도 무너지기도 했고 한번 조정을 크게 줬으니까 다시 한번 타점을 좀 노려볼 만한 좋은 자리에 오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점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솔직히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쪽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이전에 이제 적자를 워낙에 많이 보고 있었던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만 가는 테마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올해라고 생각해요. 이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중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수백억 단위로 이제 퀀텀 점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의 이제 파미셀이 저는 진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025년도부터의 올해부터 이제 내년으로 가면서 매출이 순식간에 뭐 2배, 3배로 뜁니다. 그래서 1,400억 거의 2,000억까지 이제 매출 캐파가 뛰고 영업이익도 300억, 500억대로 뜁니다. 순이익도 350억, 547억으로 뛰죠. 부채 비율도 이제 15% 아래로 떨어지니까 사실상 이거 무차익 구조, 부채가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뭐 한 자릿수, 많이 나와봐야 뭐 19%, 15% 나오던 게 이제 25%, 28%가 기대됩니다. 순이익률도 25%, 27.5%가 예상되고요. PER도 내년 이제 12배로 이제 다운될 걸로 기대되다 보니 사실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의 이제 상장 이래로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장하고 나서도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급등을 할 때조차도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급등했다가 완전 작살났다. 급등했다가 와르르 무너졌다가 그리고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라 사실 지금 시총이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저는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파미셀을 이제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솔직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LG화학이랑 이번에 한 68억 정도 되는 정밀화학 중간재 공급 계약도 체결했고 지금 상공장도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라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이 실제로 돈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울산에 이제 상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캐파 확장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 이익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 상공장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 AI 첨단 산업 소재랑 의약품 원료 물질 이런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공장이 이제 새로 또 지어지는 거라 수요를 기반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공장 그 다음에 캐파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거의 한 300억 정도 되는 규모니까 울산 3공장 이제 증설되게 되면 저는 이익 캐파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미셀이 도대체 왜 이렇게 성장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파미셀은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동박적층판이라는 이제 CCL이 있어요. 이게 얇은 구리박판을 절연성 레진이랑 보강제로 접착해서 만든 기판인데 여기서 레진은 이제 절연층이랑 접착제 역할을 하고 AI 가속기라든지 고속 신호에서 절연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이 되면서 같이 좀 동반수혜를 받는 걸로도 보여져요. 그래서 LG화학이랑도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AI 가속기라든지 그다음에 5G에 들어가는 CCL 이런 고내열성, 고전열성을 갖춘 특수경화제가 이제 앞으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AI 산업을 기반으로 한 AI 가속기랑 그다음에 5G용 CCL 수요가 올라가면서 파미셀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가 이제 전방 산업에서 블랙웰에 들어가는 이제 CCL이 앞으로 수요는 더 올라갈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성장 그리고 AI 성장에 맞춰서도 수요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두산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거의 75% 정도 될 정도로 두산향 매출이 대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두산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캐파 증설, 수요 증가가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영향을 좀 주고받을 걸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해 보면서 투자를 좀 예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파미셀을 생각하던 부분과는 조금 이제 달라질 걸로 예상이 돼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 테마주로서의 파미셀이 아니라 진짜 실적을 내고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인기관 수급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파미셀 투자 메리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과거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맞았던 부분을 돌파하고 여기 이제 저항 맞았던 자리죠. 여기 이제 돌파하고 나서 조정 나올 때 여기 지지까지 확인해 줬죠. 4월 달에 급락 나올 때. 그리고 재차 반등 주는 자리라 지금의 자리를 잘 노려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업무역부터 파미셀, 바이오플러스, 현대건설기계까지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대표적인 4개 종목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유해드리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시황 그리고 이제 각종 종목들에 대한 기업 정보 그리고 핵심 알짜 내용들까지 제가 리포트들도 텔레그램 방에다가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연휴에 총 3일 동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꼭 오셔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내가 투자 전략을 짜나가고 어떤 주식과 업종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전략을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링크를 이제 남겨드려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니까 강의 참여하실 분들은 텔레그램에 꼭 입장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널 홈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고요. 비밀번호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니까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최근에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무료로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휴 되세요.